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박종훈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모시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죠? 예, 드디어 나와주셨네요. 대표님을 또 이렇게 뵈니까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인연이 깊죠. 예, 네. 같은 은행에 좀 다녔으니까요. 네. 오랜만에 보시는 걸 예, 텐데. 네. 오늘 뭐 어렵게 나오셨는데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 전망, 네. 저희 은행이 좀 다르게 뷰를 갖고 있는 전망, 그리고 네. 만약에 좀 시나리오틱한데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겹친다면 네. 어떤 극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네. 약간 좀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예,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예. 시작을 그러면 해주실까?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2023년도 경제 전망은 뭐 네. 시점이나 뭐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전부 다들 2022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라는 네. 데는 뭐 대부분 뭐 이견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올린 금리 인상, 그다음에 아마도 내년에도 당분간은 중앙은행들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네. 이어질 거다라는 네. 점,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뭐 미중무역 갈등,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머디티 가격에 대한 네. 어떤 뭐 예. 약간의 프레셔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었을 거다라는 건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단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미국 금리가 꺾일 건지, 네.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질 건지, 그다음에 중국이 언제쯤 뭐 재개방을 해서 경기를 드라이브할 건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 겁니까?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 견해 차이에 따라서 네. 각각의 하우스들마다 내년도의 경제 전망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그렇군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예. 저희 은행도 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많게는 한 1%포인트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서 네.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었을 거다라는 네. 동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작년도에 되어진 역풍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네. 경기가 좀 하강 국면을 지나가겠지만 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네.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이 리세션을 어느 정도 겪긴 하겠지만 그 리세션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네. 내년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나면서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드라이브할 거다. 저희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5.8% 정도 보고 있어서 네. 시장이 한 4.9% 정도 보고 있으니까 네.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희 전망이 네. 조금 높은 편인데, 근데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좀 하우스별로 자기 홈베이스를 네. 조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저희도 네. 약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낙관적인 네. 뷰를 네.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 저희 전망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좀 기저 효과 이런 것들이 네.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네. 조금은 견조할 거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전반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 둔화 쪽으로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데 네. 스탠다드 차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 몇 %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 정도 1.7.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마켓 컨센서스가 한 1.8%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중국을 내년도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4.9 정도 보는데 5.8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 하반기 되면 상당히 리바운드 될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내수 쪽에 조금 약간의 이 하락 국면의 프레셔가 좀 더 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수출은 좀 좋아질 것이나 내수 쪽은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신용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내수가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올해 또 추경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수를 좀 많이 좀 견인을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똑같은 어떤 뭐 재정 정책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하반기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뭐 그 다음에 총선도 있고 해서 약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정치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정부의 재정 정책에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또 있을 수 총선 있겠- 같은 거 하면
개정 정책이 더 과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과감해져야죠. 네. 과감해지고 그런 것들이 경기 성장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지금 정치 구조로 구조를 볼 때 그게 안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좀 디스카운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이 내수가 나쁜 거는 지금 최근에 자산 가격들이 좀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고려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저축률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예. 저축률이 높았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축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축했던 걸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보게 되면 올해 3분기 되면서부터는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축이 좀 내년도 가게 되면서부터는 투자로 이어질 여지가 조금씩은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거로는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뭐 예금 쪽으로 오픈런도 뭐 많이 나오고 이런 뉴스 보도 같은 거는 많이 접했는데 저축률이 오히려 내려갔나요? 최근에 3분기 정도에서는 네. 작년 대비 저축액 자체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계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총 저축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죠. 가계가 아니라 예, 그 총 저축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돈을 쓸 돈이 줄어들으니까 내수가 줄을 것 같다. 저축률이 떨어지는 거는 진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성장률은 우리나라는 한 1.7% 정도 지금 보셨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성장률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는 네. 저희가 뭐 올해 3.4에서 내년도 2.5 정도로 보니까 1% 정도, 뭐 거짓 한 1% 네.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제일 큰 이유는 뭐 금리 인상, 글로벌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 교역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세계 교역액이 한 17% 정도 늘었었어요. 근데 2분기별로. 네. 근데 교역 양은 한 3.5에서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거죠.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교역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뭐 WTO나 이런 쪽에서는 내년도 교역액이 오히려 한 1%까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계 무역이라는 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랬죠.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감소한다는 거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에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직 뭐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는 중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좀 미칠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PMI 지표들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다들 뭐 47 요즘 떨어지면 50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의 하방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장단기 금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역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경제의 어떤 하락에 대한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미국, 유로존, 이제 중국 나눠 보면 뭐 각각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주로 내년 하반기에 회복이 된다고 가정을 좀 해볼 때 실제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 속도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외환 시장이나 뭐 금리나 뭐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회복세가 일어날 때 어떤 경로로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은 좀 뒤처진다든가 그쪽은 굉장히 어렵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 내려가기 시작하는 건 3분기다. 3분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지금 4.5에서 1분기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4.7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 3분기부터는 인하를 해서 내년 말에는 4.25 정도로 끝날 거다. 이렇게 좀 유지가 아니라 인하가 예. 되는 보시는 거예요. 그 연준이 얘기한 거는 완전 무시하고 이제 연준의 생각이라고 연준은 달리, 뭐 생각을 무시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시장하고 부합하거나 조금 더 낮아 보이네요. 지금 시장하고는. 그렇죠. 시장은 뭐 거의 부합하는 것 같은데. 5.1 정도 갔다 지금 4.9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4.75 정도니까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뭐 어쨌든 굉장히 시장에 가깝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뷰의 그 기조에는
미국이 내년도 1분기 정도에는 리세션이 온다라는 1분기. 1분기에는 네. 미국이 리세션이 온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일부 리세션이 오면 경제 성장률 얼마나 보는 겁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정도 보고 있거든요. 1년 내내. 네. 그럼 1, 4분기는 꽤 그러면 좀 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쿼터로 마이너스 성장을 마이너스 조금 꽤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컨센이 한 0.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예, 그러니까 예. 미국 그래도 내년도에 미국이 그 파지티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뷰라면 저희는 내년도에 1분기 적어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렇네요. 편이죠. 말씀하셨던 얕은 침체. 예. 네, 뭐 네. 그래도 그렇게 침체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마이너스 뭐 2, 3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0.2 정도면 네. 뭐 플러스 뭐 거진 예. 뭐 0. 마이너스 0.2면 거의 뭐 0이니까 네. 그 정도면 유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유로권. 유로 쪽은 지금 저희가 한 0.2% 정도 보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이 마이너스 0.1%예요. 2023년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 좋게 본다 하더라도 뭐 0.2니까 네. 그렇게 전망치가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유럽에 대해서는 뭐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뭐 중국의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다 반영이 네. 되면서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네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시장이 과한 거 아닌가라는 과하게 생각- 봤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 유럽에 대해서 어렵게 봤던 게 그 가스나 이런 공급의 문제인데 생각보다 겨울이 돼서 보니 비축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 에너지. 에너지 네. 비축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좀 사실은 난리 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난리는 안 났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생각보다는. 인정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아닌 건 아니지만 거기 괴로우신 분들은 엄청 괴롭겠지만 난리가 나진 않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네. 보이는 것 같고 또 내년도에 어떤 뭐 비축 시기에 이런 점에서도 조금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중국에 대한 내년도 중국이 만약에 재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큰 혜택을 유럽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이게 크다. 왜 유럽이 가져갈까요? 유럽이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유럽의 수출이 유럽 중국이 하는 중국으로 게. 가는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 이제 중국이 약간의 그 락다운 되면서 그게 유럽 경제에 미친 임팩트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미국보다 더 컸나요? 그렇죠. 네. 아시아보다 더 컸나요? 아시아가 더 크긴 하죠. 아시아 크긴 아시아가 더 하지만,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럽도 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락다운 되면서 유럽 쪽의 경제도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둔화가 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보시는 한 거죠. 3, 4개월 전에 보면 한 6개월 전에 유럽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보면서 유로화가 1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그 난리칠 때 가장 큰 그 아규먼트는 뭐였냐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을 것인데 특히 헤드라인은 뭐 그쪽은 경제력이 약해서 이자율을 못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무조건 유럽부터 올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미국 금리가 지금 뭐 4.75 정도까지 된다고 네. 보면 저희가 유럽은 많이 올라가면 3.2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측이 얼마죠? 지금이 2.5. 2.5.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올리는 거네요. 앞으로 1.25. 예. 뭐 미국보다는 그래도 3.25. 조금 딜레이 돼서 가니까 미국보다. 네, 미국은 4.75까지 가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금리 차는 좀 있는 편이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아직도 남아 있죠. 그리고 엄청 높던데요. 그리고 또 아직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네.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네. 계속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사실 아직도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서 너무 나쁘게 다 보고 있으니까 유럽이 뭐 엄청 나쁘게 보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볼 때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맞아요. 현상.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만약에 올해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년이 됐더니 러시아가 손들고 야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중국이 내년도 춘절을 지나면서 갑자기 뭐 완전 전면 개방을 하면서 경기를 좀 활성화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유럽 경제의 어떤 성장세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로가 저희 이제 내년도 유로 전망이 1.1이에요. 내년 말 정도 1.1. 1.1.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로가 생각보다 강세로 가서 1.25까지도 유로가 강세로 가는 경우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이제 시장이 사실 마켓 컨센서스도 아니고 저희 컨센서스도 아닌데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뭐 가능성은 있다. 전혀 배제하면 네. 안 되지 사실은 않나. 유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쁘게 본 것도 있고 지금 뭐 우스갯소리지만 스탠차가 그래도 유럽계 아시아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사실 미국계 분석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미국은 유럽 엄청 나쁘게 본 거는 그렇죠.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홈베이스에 대한 뷰들이 조금씩은 바이어스가 있죠. 처음에 진짜 안 좋게 볼 때 윈터 리스 커밍 그러면서 굉장히 네. 많이 엄청 나쁘게 있었는데, 봤는데 지금 네. 사실 12월 달 왔는데 막상? 지금 뭐 아주 험악한 소리는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비교죠. 네. 잠깐 중국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기억 네. 다 쭉 해주셨으니까. 네, 중국은 저희가 시장이 4.9 정도 본데 5.8%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네. 많이 높게 보시는 거네 이건. 그쵸. 아닌가? 6%면 여기는 별거 아닌가요? 전혀 높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높게 보는 거 맞죠? 네, 네. 높게 예, 보는 데 예. 맞는데 그 사실 중국에 대한 성장률은 중국이 언제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만두고 시장을 개방할 거냐의 어떤 게 그 키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내년도에 중국이 여전히 약간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써서 경기 부양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약간의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나라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 오늘 뭐 낮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중국 경제를 좀 드라이브할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뭐 춘절이 중국이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2년 만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수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사실은 폭발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이 2년 동안 쓰질 않았기 때문에 예. 저축률이 좀 우리가 예. 사실 올해 그 약간의 그 보복 소비로 인해서 예. 내수가 좋았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못 썼기 때문에 그 보복 소비에 대한 여지가 그렇죠. 상당히 있다라고 좀 폭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다른 쪽보다 좀 높게 보고 있고,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내쪽 중국 경제, 정치 경제 문제적으로 좀 너무 프레셔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적어도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좀 백신도 좀 맞고 그다음에 이 어느 정도의 뭐 아무래도 뭐 환자 숫자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 백신도 좀 개량이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좀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의 아마 뭐 그 숫자 아직도 물백신을 하도록 다 맞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공급을 좀 늘리면서 결국에는 조금 오픈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 시간이 네. 진짜 너무 짧은 편이긴 한데 진짜 오늘 그 말씀 미리 좀 해주신 것 네. 중에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왜 은행에서 컨팅전트 플랜 그런 거 네. 하잖아요. 네. 뭔가 극단적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 해주시죠. 사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컨팅전트 플랜을 세울 때 올해 컨팅전트가 뭐였냐면 한 기준금리 3.5 그다음에 환율 1,400이 컨팅전시 플랜이었었어요. 다 맞았네? 다 왔네요. 더 갔네요. 그러니까 네, 보면 네. 어느 정도 올해가 스트레스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컨팅전시라고 생각했을 만큼 경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게 하나의 좀 나름대로 듣기 전에 뭐 내년 거 안 말했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나쁜 쪽일 텐데. 하나의 내년에 뭐 하십니까? 서프라이즈였다. 저 오히려 이제 내년 쪽에는 저희가 조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환율 같은 게 6.4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 수준이네요. 이전 수준까지 6.4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원화 환율도 뭐 약간의 뭐 우리가 못 보던 1,100은 다시 못 볼 것 같은 숫자지만 네. 다시 1,100을 볼 수도 있다. 더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네. 그래도 뭐 사실 저희 뷰는 1,250원인데 그래도 그 가능성도 극단이라면? 뭐 네. 지금 극단이라면 극단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컨틴전트는 작년에는 달러가 강세. 강세. 그러니까 근데 요번엔 달러가 약세 약세. 쪽으로 네. 지금 컨틴전트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년도에 금리를 4.75에서 뭐 2.75까지 낮추는 한 200bp 정도 인하해야 되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하고 괴리가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200bp 확 내린다면 네. 왜 어떤 경우에 내리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무서우니까 뭐 계속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금리를 올리면서 뭔가 뭐 작년 같은 something break, 뭔가를 브레이크해서 네.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그게 부러뜨려가지고. 부러뜨려서 네. 인플레이션을 꺾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대부분이 너무 빨리 부러뜨렸던 걸 네. 우리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노동이나 지금 사실상은 뭐 IT 쪽이나 뭐 금융 쪽 조금 오고 있지만 부동산 조금 오고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그 노동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보니까 견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게 네. 만약에 빨리 확산되면서 만일에 그렇게 고용 시장에서 확 꺾이거나 꺾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너무 빨리 올린 것 같아라는 게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확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사실 예상보다 좀 딥하게 침체가 올 그렇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딥하게 만일에 온다면 뭐 25 이렇게 못 내리고 내릴 때 팍 내려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리세션이 심하게 노동시장 쪽으로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행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컨틴전스 플랜으로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bp를 내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고 만일에 200bp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200bp 내리면은 사실 이제 원화나 유로화나 뭐 위안화나 다시 좀 이제 굉장히 강세로 가는 경향이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200bp가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주식은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 되면 벌써 주식이 많이 빠져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예. 저희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침체되는 가능성,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식 쪽은 잘 네. 그렇죠. 얘기를 좀 잘 안 하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얘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네. 국제유가는 저희가 그 90불 정도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지금보다 약간 올라가는 걸로. 사실 지금 75불, 76불이 저희 생각했던 보다는 너무 낮아요. 낮은 예, 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은 예. 서프라이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오페크 쪽에서의 수요를 좀 조정을 하면서 네.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올라간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네. 내년도에 미국이나 유럽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리세션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네. 유가 상승에는 조금의 제한이 될 거다라고 봐서 전문님 우리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네. 다 돼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하셔가지고 좀 자주 나오십시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컨틴전트 얘기도 더 듣고 싶고 네. 한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탠다드 차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훈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인포백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계속 좀 추우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